자, 여러분, 김윤식입니다. 자, 교육학 논술 첨삭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우선 문제를 내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쓸 것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쓰는 글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 되고 못 됐느냐, 그걸 한번 내가 첨삭을 하겠습니다. 이 전자펜으로. 그리고 끝에 내가 직접 제시한 모범 답안을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다음 제시문을 읽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시문 1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써라. 뭐 교육의 기능, 역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써라.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대해 실존주의 교육 이론이나 비판주의 교육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제시문 1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 이것하고 실존주의나 아니면 우리 그 비판 철학 있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철학,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비판 철학이 그 비판의식을 고양을 하자,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조금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요즘에 그 비판의식이 없이 그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사는 얼빠진 인간을 이렇게 비판을 한 게 비판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찾자는 겁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이런 그 주체성을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래서 말하는 교육은 이것을 저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1차원적인 인간,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비판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주체성이 없는 그런 인간을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면 바람직한 교육 방향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 1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원. 여러분, 교육과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원의 3대 축이 국가 사회의 요구, 학생의 이해, 교육과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교육심리나 교육 철학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요 1번의 문제, 2번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시문 2와 관련해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그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인성교육, 다양성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공학이 부합하느냐. 우리가 아니 교육의 공학적 접근이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공학이 이런 것하고 함께 같은 장면에 나온 거예요. 벌써 이렇게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아까 우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철학은 그 현실 사회에 안주하면서 비판의식이 없는 이런 인간을 제1차원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나 다 황금 만능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 그러면서도 돈의 맛에 취해서 그냥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간을 비판하죠. 그런데 이 공학이 기계적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비판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해서 이제 여기에 나온 겁니다. 하여간에 이런 문제는요, 단락단락이 단절되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서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되게 쓰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이 교육학 논술은 단순한 교양 논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논술이라고 해서 정답이 없다가 아니고요. 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적 지식을 인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제시문입니다. 교육인간 사회는 시계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회체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죠. 인간은 사회 속에 있고 사회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교육은 이런 인간을 기르니까 교육에 사회가 영향을 미치고 교육이 인간 양성을 해서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여기 봐요.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이란 거 뭘까요? 예, 사회 문제를 잘 알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생활 태도를 터득한 인간,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사회화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화된 인간은 삐딱하지 않는 인간, 교육학적인 용어로 보편적 평균인이라고 하죠. 이런 보편적 평균인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사회 가치관, 문화 이런 것을 잘 터득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결국 교육의 목표는 그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한 문화유산을 전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사회화, 문화화, 보편적 평균인, 소위 말하는 한국적 인간상, 이런 데 나와 있죠. 한국적 인간상. 그 다음에 국적 있는 인간, 이런데 이러한 교육관이 배겨 있고, 또 이런 걸 중시한 것이 이제 우리가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주의를 갈등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많은 문제가 있죠. 사회는 항상 보편적인 합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 합의를 거친 절대적 지식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화된 인간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게. 그래서 아까 실존주의는 개성 있는 인간을 중시한다면 이런 그 보편적 평균을 양성하는 교육이 붕어빵 교육이다 해서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판 철학에서는 이런 것이 길들이기다. 그렇다면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원동력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는 교육의 목적, 내용을 선정하는 증거의 하나가 되죠. 그러나 이 사회 말고 아까 학생도 있고 교과 전문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에 비추어서 맞아야 됩니다. 또 교육 심리학에 비춰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그러면 교육이 이런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면요. 교육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의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길러줘야 할 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교육공학적 접근으로 기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이제 다시 여기요 여기에 여기에 배점 관계를 보면은 요런 걸 잘 봐가지고 분량도 조절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래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과 그 실존주의나 비판 철학에서 본, 그러니까 실존주의나 비판 철학, 그래서 그 두 개를 실존주의와 비판 철학 또는 실존주의나 비판 철학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 두 가지 견해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말할 때는 사회화도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주형도 있어야 되고, 또 비판적 의식도 길러줘야 한다. 파형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 조화를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3점. 이것은 이제 좀 이렇게 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교육공학의 접근이 부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범 답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선 이제 여러분 다운 받아서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서론 분야니까 이렇게 띄었네요. 그리고 재심은 이래서 보고 요 교육의 기능을 비판해라 그랬고, 여기에 보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언급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이 바뀔 때마다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 교육공학이 부합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아까 5점이었죠. 근데 이건 아주 좀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7점짜리 7점짜리에 요 문제는 요 정도만 썼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내용은 충분해요. 그러나 답안에 좀 균형이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7점짜리가 5점짜리의 절반밖에 안 되니 이것은 분명히 감점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갈 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감안하겠습니다만은 요 분야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감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량이 요 실제 답안지인데 요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을 거의 찾기 때문에 분량 면에서는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것이 아까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서론도 쭉 넣고 이렇게 출제자 요구 순서대로 쭉쭉쭉 예 응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제 이게 결론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아주 이탈되지 않게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 구성, 표현, 요 문제는 꽤 높은 득점이 됩니다. 한 90점. 그러니까 5점에 90점이면 4.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첨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요. 자, 교육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꾀한다. 예, 이제 우리가 이 교육과 인간과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 말을 한 번 더 썼네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게 앞에 다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과 인간과 사회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교육이 존재할 수 없고 또 사회가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를 그 변화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더 좋을 법했죠. 그렇지만 이걸 나는 만족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집을 잡자면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안정과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화이면서 이게 이제 우리 비판 철학에서 말하는 의식화를 통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 주형과 파형의 조화를 깨야 한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안정과 변화를 해야 교육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여서 이 표현이 어색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더 좋죠. 그러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학 논술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제시문 1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이요. 아까 무려 여기에 7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7점이 부여가 되어 있다고. 제시문 1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걸 한번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라 해서, 그런데 이제 답안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죠. 요거 좀 흠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자, 제시문 1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은 기능주의다. 이제 이것도 이건 저 학설이고 요건 기능인데 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제시문 1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은 기능주의에서 중시하는 사회화 교육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이런 그 표현의 세심함을 하고, 이건 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고를 하려면 제시문 1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은 사회화 기능이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기능주의에서 중시하는 사회화 기능이다. 이렇게 써야 하겠네요. 기능주의 역할에는 선발 기능과 재배치, 사회화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한 것은 기능주의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회화가 있으면 그 목적은 사회 유지와 통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발 기능 능력에 따른 배치 사회적 충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회화가 전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시되는 기능, 아주 교육학 공부를 많이 한 학생입니다. 주체성을,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났죠. 그러나 이제 좀 더 말을 주자면, 사회가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가 중요하고, 교육은 그 일에 있어서 선봉장에 서야 한다. 그런 말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비판해봐라 그랬죠. 그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능주의는 이제 이랬는데, 이것보다는 사회화 교육은 이렇게 쓰는 것이 나아요. 기능주의는 사회적 이념이나 규범 등의 보편성이나 합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으로 비춰진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 사회화 교육의 좋은 점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항상 사회에 적응하는 기능만을 중시한다면 너무 보수주의로 흐르지 않겠느냐. 더불어 기능주의가 안정과 질서, 순종, 획일을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일종의 길들이기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를 우려한다. 비판의식을 강조하는 비판주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기능주의 교육과는 안정과 질서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변화에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기능주의의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여기서도 기능주의의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서 이걸 빼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교육과 갈등론이나 비판이론,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교육이 조화가 돼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에 영향을 받는 인간,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세 가지가 서로 안정과 변화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성 없이 똑같은 인간을 양성하는 체빈적 인재 양성을 경계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말은 이런 뜻이죠. 그 최소한의 안정이 유지돼야 하지만, 안정만 추구하면 사회의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 사이에 조화를 가져오면서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평균인만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여주면 아주 좋겠네요. 아까 우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교육은, 여기를 보시면 교육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므로, 사회 속에서 존재하므로, 지금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요, 다양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안정도 추구하면서, 왜냐하면 안정 없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회와 교육만 해서는 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통합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개성 있는 교육, 또 우리 그 비판 철학에서 말하는 의식화 교육이 함께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하나 써주면 되는데, 다행히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요건 분량은 좀 한 요 정도 돼야 되는데, 분량이 적어도 들어갈 내용이 완벽히 들어가서 이 학생은 감점이 돼도 크게 감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조금 어색한 데가 있죠. 왜 표현이 문제되냐면, 이걸 뭐 문학적으로 글을 아주 이쁘게 써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사 전달이 안 되면 그건 좋은 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좀 흠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7점짜리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한 85점 정도, 85%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에서 6.3 사이에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 정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한 말이 밑에 나왔다 했는데,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이건데, 원래 이건 이제 그 교육 과정의 기초 자원을 써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교육과정 결정의 기초가 된 자원은 첫째 국가와 사회 요구,
또 교육과정은 사회 통합과 유지를 위해 사회에 필요한 보편적 타당한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예. 둘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연히 학생의 흥미와 발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을 학생의 발달 단계,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생이 흥미로우지 않거나 그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발달 이상의 과정은, 이 말은 이게 좀 교육학적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과정은 학습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교과 전문가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 사실관계를 볼 때 아주 공부가 많이 돼 있는 학생이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교육 철학에 비추어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이 지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언급만 좀 더 써줬어도 좋은 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3대 축인 국가사회의 요구, 교과 전문가의 견해, 학생의 필요 흥미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85에서 90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점짜리인데 2.4에서 2.7 정도는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이건 조금 자신 있었나요?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교육공학이 길러줄 수 있느냐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인이 되는 사회로. 예, 그렇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요, 이 지식과 정보로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예, 아주 잘 썼고요. 그래서 이 지식과 정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 창의성, 또 지식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 그리고 또 지식이 폭발하고 변하니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구성 능력,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강조되는 사회이다.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방향에 교육공학적인 접근은 매체를 잘 활용하면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시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사회성의 발달에 유리하다는 점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교육공학은 잘 쓰면 이런 걸 다 길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나 잘 못 쓰면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해 줬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학생이 어떤 논거를 들어서 우리 언급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공학적 접근은 학생의 창의성을 저해한다. 예, 이게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잘 쓰면 이기요, 못 쓸 때 그러니까 저해할 수 있다.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자기 주장을 표현해서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도 가르칩니다만은 그냥 교육의 공학이 창의성을 저해한다 그러지 말고 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야 여기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논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눈은 커지나 사고는 잠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요 책을 읽을 때는 엄청난 상상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나 그걸 비디오로 볼 때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줘서 눈은 커지지만 사고는 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걸 하나 들었네요. 영화 해리포터를 감상하여 만난 게, 영화로 이렇게 해리포터를 만나면 호그와트는 이 인간하고 시를 읽으면서 상상한 머릿속의 호그와트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듯 공학적 접근은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신선함, 호기심, 새로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논거가 아주 좋아요. 만들어온 지식을 강요하게 돼요. 학습자의 상상력, 창의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어떤 내용을 수용만 하면, 둘째, 교육의 공학적 접근은 인성교육의 방해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선행 사례를 접함으로 학습의 인성을 기를 수도 있지만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가로막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교육의 본질은 인간 교사가 침을 튀겨가면서 면대면으로 가르쳐야 우리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인성도 배우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질문에 이렇게 불쑥
대답을 한다거나 선생님의 말을 가로챌 때는 그런 것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학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죠. 우리가 태도교육은 공학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가로막아서 인성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른이나 교사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언어적 혹은 언어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내가 그 방금 말한 대로 태도교육도 시키고 또 발표할 때 이런 것을 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어른과 소통,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성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요새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 속의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하여 답을 구함으로 더 이상 어린이나 교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인성교육의 부재와 사회성 결여로 이어진다. 전혀 비약이 아닙니다. 맞는 아주 좋은 논거예요. 셋째, 교육의 공학적 접근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잠재운다 그러지 말고 저해할 수도 있다. 영어나 네이버 지식인 속 다양한 지식에 이럴 때 그 지식을 비판을 해서 조합하고 결합해서 뭔가 자기가 생산을 해내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그 지식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감탄하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없다. 비판적 사고는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진부한 시각과 지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깨부수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향상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뭐라고 그랬죠? 교육공학이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이런 걸 기를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결론 분야에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문해 교육이란 건 뭐냐? 정보 감식 능력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옳은지 혹은 거기에 어떤 개인의 사감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비판하는 그런 그 비판 능력, 또 그 디지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조합과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정보 검색 능력, 정보 감식 능력, 정보 재구성 능력 또는 정보 활용 능력과 이런 융통 그 나눔의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가르쳐야 교육공학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교육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아주 만점 답안이 될 듯 합니다. 요 5점짜리는요 90점은 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적 사실도 받고 그 다음에 논리도 받고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 흠이 있다면 아까 그 7점짜리를 한 서너 줄만 더 좀 언급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만요 그 적은 내용 중에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인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안정과 유지 역시 중요하지만 창의성 비판적 사고와 같은 파형 없이는 너무 보수적 극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사회가 변한 만큼 교육도 안정과 유지를 강조하는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수용하는 균형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 약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듯이 교육에 대한 공학적 접근도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알맹이가 없는 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좀 트집을 많이 잡나요? 이런 거 배주법적 조화를 해야 한다 이러지 말고요. 이건 좋은 겁니다. 하여튼 시대가 변한 만큼 교육의 새로운 역할도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통합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비판적 의식을 길러줘야 되고 이런 비판적 의식을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교육공학적 접근이 길러주려면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 교육공학에 대한 문해 교육도 함께 시켜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아주 좋죠. 이 정도 되면요 아주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조목조목 평가를 했죠. 전체적으로 90에서 95 그러니까요
18에서 이제 거의 한 19점에 육박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는데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시각을 말한 겁니다. 교육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최선답을 만들려면 교육학 공부가 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항상 이 교사들은 이 초, 중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학 교수하고 다릅니다. 보편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이 첨삭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